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조현범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가 수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오너는 구속 위기에 놓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했는데, 이런 조현범 대표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타이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경영진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수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조현범 대표는 MB 사위로도 유명한데, 이번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입법 위반 등 혐의로 조현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1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현범 대표가 하청업체의 납품 등을 대가로 수억 원을 부정하게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런 조현범 대표의 범죄에 차명 계좌가 사용되면서 범죄수익은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조현범 대표의 배임 수재 규모는 5억 원이 넘고 횡령 액수는 2억에서 3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현범 대표는 21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오너 부재 리스크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재로 평가되며, 이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332억 원, 영업이익 1,803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9%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3분기 누적 매출은 5조 2,163억 원, 누적 영업이익은 4,264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3.5% 감소하면서 사실상 위기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현범 대표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매출액은 6조 7,9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줄었고, 영업이익은 7,037억 원으로 11.3%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달 송선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4분기 전망에 대해 완성차 생산 감소와 시장 재고로 부진 해소폭은 제한적이고 기후온난화로 윈터 타이어에 대한 주문이 제한되고 있어 4분기 기여가 불확실하다라고 전망하면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현범 대표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내수 시장을 지키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품이 수입 타이어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며,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타이어 업체 미쉐린과 기술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기에 이후 출시된 신차에 미쉐린 타이어 적용이 늘고 있는 것도 한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히는 특히 현대차의 인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팰리세이드는 미쉐린과 일본 업체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장착하며,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나타는 넥센과 금호 등 국산 타이어와 함께 미쉐린, 피렐리, 구셰어 등의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는 수입 타이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조현범 구속 악재에 이어 현대차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타이어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업체와 경쟁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현범 대표가 구속될 경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명타를 입게 되는 것으로,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 오너의 부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조현범 대표는 지난 198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 운영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현범 대표의 구속영장에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 검찰은 당시 조현범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지만 다음 해인 2009년 검찰은 조현범 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 당시 정권이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이것 역시 봐보면 재미있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조현범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차명 계좌에 흘러들어간 8억 원 가까운 부의 자금이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조현범 대표는 최근 배임 수재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사업상 갑을 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는 등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조현범 대표 구속영장을 자세히 말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뒤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고, 헝가리 등지에 있는 현지 생산법인에서 기술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세금을 단루한 것으로 보고 수천억 원대의 세금도 지난해 추징한 것으로 전해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회사 돈 횡령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명 계좌를 다수 발견하고 고발과 별개로 조현범 대표의 개인 비리를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회사와도 관계가 있는 사안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현범 대표는 조영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고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현범 대표의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조현범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은 별건 수사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일가 자금 흐름을 보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뇌물 전달책 역할을 한 의혹으로 올해 4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현범 대표의 배임, 횡령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보통 말한다. 먼지 털어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어쨌든 깨끗이 살면 되는데 대통령형으로 부정축제한 K는 이상득 전 의원은 추악의 전형이고 조현범도 사실이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참 정말 한심한 놈이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뒷돈 받아야 할 만큼 쪼돌리는 자리도 아니고 한 달에 몇백씩 재벌이라는 것이 제게는 푼돈일 텐데 의휴 쪼잔한 사람 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